네, 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은 공감이란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감과 드라마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레터가 발행이 된 후에 제가 녹음을 하는 거라서요. 뉴스레터를 읽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또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해보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약간의 사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열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글을 쓰고 뉴스레터를 진행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고 좀 계속 전진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컨텐츠를 더 많이 올려봐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춥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추웠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감도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아프면 굉장히 괴로운 시기니까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공감 시리즈는 이번 주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 공감을 디깅하고 큐레이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주말쯤에는 여러 가지로 제 소회를 밝히면서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혹시 준비가 됐다면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로는 안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좀 아직까지는 목소리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 팟캐스트를 놓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형식으로, 라디오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디벨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공감과 드라마를 엮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취하는 로맨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입니다. 이 두 작품 아시는 분들 꽤 계시죠? 아마 제 채널에 드라마 작가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꽤 익숙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랑 저는 공감이란 주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설하고 이제 취하는 로맨스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취하는 로맨스 한 줄 평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과한 공감이 되는 사람과 공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쓴 말을 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공감은 상대방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나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취하는 로맨스는 작년에 ENA라는 그 방송국에서 이제 방영을 했고요. 생각보다 ENA에서 굉장히 좋은 드라마들을 많이 지금 제작하시고 이제 방영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로맨스도 이제 ENA에서 방영이 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나 이거 못 봤는데 아쉬워 나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티빙이 아니었죠. 죄송해요.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 지니TV가 있으신 분들은 지니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취하는 로맨스를 좋아했던 이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주인공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여주 남주, 서브 남주, 서브 여주 하실 것 없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열연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남주는 이종원 배우님, 그리고 여주는
이제 김세정 배우님께서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조남을 지금 아주 짧게 지금 까먹었는데 여기 서브 여주로 나오시는 이제 배우님께서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서브 여주로 나오세요. 제가 한번 요거는 따로 검색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그렇죠.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죠. 찾았습니다. 신도연 배우님이십니다. 신도연님, 이렇게 또 반가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셀렉한 2가지 작품에 이제 등장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지금 신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지금 이걸 편집하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점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로맨스 그래 고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공감이랑 맞닿았기 때문에 네가 고른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남주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제 요즘에 HSP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되게 과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수성이 굉장히 그 능력치가 높아서 잠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퍼스널 스페이스가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감정이 소모가 되면 나 자신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주가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반대로 여주는 되게 씩씩한 여장부 스타일로 나옵니다. 근데 그 김세정님께서 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연기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씩씩하고 꿋꿋한 그런 역할을 되게 막힘없이 되게 잘해주셔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드라마는 되게 심리와 관련된 그 모먼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한테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막 이런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맥주 회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면요. 다른 옛날 혹시나 모릅니다. 이거는 옛날 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드라마였으면 또 살짝 분위기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런 갈등 해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해당 부분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꼽은 장면인데 여자 주인공 분이 이제 김세정 님이 뭔가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자 주인공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딱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면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딱 굉장히 심리 상담가처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전 듣고 나서 이거 되게 내공 있는 어른스러운 대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깊은 멘트였고 이런 멘트를 쓰셨다는 건 작가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놀랐고요. 물론 그 대사를 하시는 이종원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그걸 잘 표현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짧은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그 남주가 여주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먼트가 너무 우리 또 상담 관련된 전공 하시는 분 계시면 그 상담학의 표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임상심리 임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본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조금 서브 남주도 그렇고 뭐 주인공 남주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그리고 서브 여주도 되게 심리적으로 각자의 결함이 있어요. 그걸 결핍이라고 표현하죠. 결핍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되고 서로 또 합을 맞추고
이렇게 좀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어른스럽다. 근데 트렌디하기까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공감을 잘 표현해낸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무거운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풀어냈는데 근데 또 뭐랄까 영감이 있어. 영감받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각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뭐야 이거 되게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뭐 이런 느낌의 즐거운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공감과 관련해서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공감 잘 못 해주는 것 같아.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면 내가 좀 감수성이 많이 메말라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 내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사 드라마로는 약간 조금 더 딥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 표현으로는 유사하게 이 드라마보다 조금 더 딥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히어로 제가 지금 또 여기 있네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고 TVN에서 진행했던 이제 작년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조금 더 딥한 컬러죠. 약간 딥한 컬러고 굉장히 영화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약간 이 드라마라고 하면 지금 취하는 로맨스입니다. 취하는 로맨스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러프하고 라이트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뭔가 따뜻함이 막 묻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너무 무거운 주제 드라마 싫어라고 하신다면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자신도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나 또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ENFP거든요. 근데 이제 일할 때는 J로도 바뀌고 뭐 T도 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다 보면 제 감정을 제가 억누르거나 정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많았어요. 뭔가 화가 나는데 이 화의 원인을 모르고 누군가가 자꾸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던가. 근데 애꿎은 상대방은 그 감정에 뭔가 제 말에 이렇게 감정이 실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대화가 되게 어려워지고 뭔가 서로가 오해가 쌓이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남주가 여주에게 하는 말들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좀 감정형이신 분들 고민이다. 이거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나를 좀 다독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감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 공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남주의 삶을 좀 차용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남주의 남주가 어떻게 주변 인물들을 적절히 대하는지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하는 로맨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 되게 재밌어요. 이 드라마 보시면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나 저 맥주 먹어보고 싶어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를 또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이 신제품도 개발하고 하여튼 되게 서사가 있습니다. 나름의 서사가 있거든요. 근데 또 꽤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기다리실 테니 두 번째 드라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입니다. 이 제목만 딱 들으시면 웹소설 제목인가 싶으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드라마 꽤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드라마가 안 유명한 드라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드라마는 여주가 박보영 님이셨고
남주가 서인국 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작품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가님께서 또 굉장히 글을 잘 쓰신 걸로 또 유명했습니다. 되게 좀 탄탄한 베이스의 판타지 로맨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랬고 또 되게 걸출한 작가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큰 작가님 밑에서 보조 작가를 활동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작가님께서 쓰시는 문체가 하나하나가 되게 소설 같고 되게 시적인 비유들도 굉장히 많아서 보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도깨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랑 똑같다가 아니라 도깨비에서 쓰는 약간 뭔가 그런 시적 비유라든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분위기라고 표현할게요. 그 무드가 이 드라마에도 약간 유사하게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다 보면 이건 판타지 로맨스야 하고 보다가 이 한 줄이 나에게 찌릿하고 탁 꽂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공감이랑 엮어서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여주와 남주의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이제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저는 소녀신 역할을 맡으신 그 소녀신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니까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드라마의 한 줄 평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나 당연한 수건처럼 생각하는 괴로움의 공감. 뭐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공감해주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려운 내 모습을 신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느끼게 해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캐시미어 같습니다. 라고 제가 세 줄을 좀 더 적어봤는데요. 캐시미어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따뜻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듣는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신을 믿으시거나 아니시거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런 것은 선상 밖에 두고요.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교도 있는 편이고 또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은 존재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막 따뜻하고 막 성격 너무 좋고 이렇진 않아요.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데 네,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근데 이 소녀신 자체가 굉장히 좀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야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공감을 한다면 저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는 사실 로맨스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지만 마치 도깨비에서 육성재님이 이제 연기하셨던 그 신이 잠시 왔다 간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되게 뭔가 그 명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대사까지 다 읊어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소녀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 소녀신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이제 인간 세계라고 할게요. 인간 세계의 이제 정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원사는 뭔가 그저 꽃을 심었을 뿐인데 그 꽃이 다른 꽃들을 뭔가 해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주는 그런 꽃으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신이 하나하나 도와줄 순 없다. 개입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소녀시는 그 소녀신보다 더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녀신이 또 되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아파요. 그리고 일찍 죽어요. 다시 부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고통을 본인이 가지고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인간 세계의 정원사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본인 밑에 있는 수하까지는 아닌데 본인 밑에 있는 신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죠.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신이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녀신이 인간에게 공감하는 그런 모먼트 중에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남자 주인공 덕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아프게 연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은 내가 가야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이 소녀시는 중간중간에 잠깐씩 나타났었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 앞에. 근데 이 여주는 이 사람이 당연히 병원의 환자라고 생각했지 아프다고 했잖아요. 신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신이 아닐 거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신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녀시는 되게 중의적인 의미의 멘트를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이 여주한테 뭐 예를 들자면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얼굴은 굉장히 어린데 뭔가 여주보다 굉장히 어린데 그런 막 할머니가 할 법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주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짜 살고 싶다 막 이런 멘트를 하는데 이제 소녀신이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게 뭔가 초월적인 신이 인간에게 공감하면서 주는 사랑 같았어요. 그 장면이. 근데 이 장면은 진짜 나중에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감정 공유가 안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진짜 직접 목도하시면 그렇게 유디가 그렇게 생각할 만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드라마를 이제 추천을 하면서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디가 생각하는 공감이 뭔데? 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과 내가 맞닿아 있어야 한다 라는 게 1전제 조건이었고 이 두 번째가 뭔가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떠한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그 정의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맞닿아 있다와 행위한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저한테는 이게 공감에 있어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공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비워버리고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체도 잘 이해를 해야 하고 하지만 상대방 자체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되게 하이 퀄리티가 필요한 이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공감 잘한다고 좀 얘기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편안하게 본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좀 사람을 적절히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하시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삶의 장면에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행위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로 공감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장면에서 공감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공감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고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좀 유추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현생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그런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공감에 대해서 딱히 내 인생에서 딱히 떠오른 게 없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공감됐었던 부분은 뭘까? 뭐였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드라마와 이제 공감을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고 더 많은 드라마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좀 빨리 찾아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버선발로 막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쭉 들으시면서 나 공감하니까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 근데 이제 모두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연결미학은 이제 연결을 하고 창조를 하고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고 저는 같은 결의 분들을 오랫동안 멀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콘텐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